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드 프로그램 4조 EBC팀의 발표를 맡게 된 김민기입니다. 네,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는 FM 해석을 통한 모어링 촉구 시트 디자인 검증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먼저 과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학기 프로젝트에서 결과를 말씀드린 뒤 2학기 프로젝트에서 변경점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제 개요입니다. 모어링 시스템이란 선박의 정박 또는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배를 안정적으로 구속하기 위한 개선 장치들을 통칭합니다. 이때 보시는 바와 같이 모어링 시스템은 큰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만큼 파손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와 형상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NCT 메카니컬을 이용하여 유한유사 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모어링 촉구와 시트의 최적 설계를 진행하고 이를 검증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1학기 프로젝트에서 크기가 비슷한 3가지 치수의 촉구들을 선정한 뒤 그리고 응력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중에 가장 적합한 촉구를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1학기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적용한 하중 경계 조건과 요소 크기가 불안정하여 그 해석 결과가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점으로 2학기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변경됐습니다. 우선 모델링 개선입니다. 정확한 해석값을 위해서는 높은 품질의 격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초크 모델링의 품질을 개선하였고, 그 결과 높은 품질의 격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중 경계 조건입니다. 저희가 적용한 하중의 방향은 개선 시 크기가 가장 크게 부여되는 측면 방향의 로드 컨디션 1과 하단 방향의 로드 컨디션 2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트와 배의 가판은 완전히 고정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로프의 직경은 30mm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때 1학기 때와는 다르게 하중이 적용되는 방식을 일축 방향 하중에서 압력 하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 자체 무게인 자중 또한 고려한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중이 적용된 크기는 국제정의사 포럼인 오시안IMP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한 선박의 의장수인 2597에 상응하는 51톤을 부여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 변경점은 요소 개수의 변화입니다. 저희는 격자 크기를 감소를 통하여 요소 개수를 증가시켰고, 그 결과 해석의 정밀도 및 신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사진들은 격자 크기 감소에 따른 요소 개수가 늘어난 초크 및 시트의 사진들이고, 우측 하단의 그래프는 그로 인해서 메쉬 퀄리티가 상승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네, 이러한 변경점들을 중점으로 해석한 결과 로드 컨디션 1과 로드 컨디션 2에서 모두 초크와 시트 접합 부에서 응력 집중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로드 컨디션 1에서 응력 집중이 나타나는 부분을 나타낸 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크의 끝부분과 시트의 접촉면에서 이렇게 응력 집중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컨디션 2에서의 응력 집중을 나타낸 영상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크의 안쪽 끝부분과 시트의 접합면에서 응력 집중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정확한 해석 결과값을 위해서 메쉬 크기를 점차 줄여가면서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응력값이 일정 값으로 수렴하지 않고 계속 발산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응력 특이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용접구의 노치 형상이 가진 응력 집중 개수 때문입니다. 이 응력 집중 개수는 필렛의 반지름에 반비례하는데, 저희가 해석에 선정했던 필렛 사이즈가 너무 작아 이 응력 집중 개수가 무한대로 발산하였고, 그 때문에 응력 특이점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적절한 크기의 필렛을 적용하였고 해석을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컨버전스 기능을 활용하여 응력 집중이 예상되는 부위에 요소 크기들을 잘게 나누는 작업을 반복했고, 이 과정을 해석 오차율이 1%가 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필렛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응력값이 꾸준히 발산하는 데 반해 필렛이 적용되었을 때는 응력값이 한 가지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렛 사이즈를 적용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시트의 두께는 21mm로
용접 두께 규정인 우측 상단의 표에 의하면 최소 필렛 사이즈는 8mm가 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렛 사이즈는 커짐에 따라서 응력값이 낮아지지만 룰오브 썸에 따라서 최대 두께가 모재 두께의 22mm보다 작아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필렛 사이즈를 20m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하단의 표가 그런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해석한 결과입니다. 위를 보시면은 세 가지 치수의 초크에서 모두 허용 응력값을 만족하는 값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가장 작은 응력값을 가진 500, 250, 525 모델을 가장 적합한 초크라고 선정하였습니다. 이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최대 허용 응력값인 230MPa보다 전체적으로 다 작은 값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시트를 개선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 시트를 개선한 모델링들입니다. 시트를 개선하기 위하여 저희는 시트 내부의 리브의 개수를 줄이거나 리브의 길이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시트 끝부분의 형상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서 총 4가지 시트의 모델링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시트들을 아까 선정한 500, 250, 525 모델과 결합하여 추가적으로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최종 결론을 나타낸 페이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치수 모두 허용 응력값보다 작은 값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절감 무게가 가장 큰 4번 시트를 최적화된 시트라고 선정하였고 이 4번 시트는 절감 무게가 31kg이고 그리고 절감액은 kg당 1,700원가량이기 때문에 이 4번째 개선된 시트를 사용하면은 총 시트 개당 52,700원의 원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 여기까지이고 다음은 저희 조가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준비한 참고 문헌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